이게 뭐냐? 국민의 저항권이란 말이야.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단 말이야. 헌법 위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내일 조중동 광고에다 낼 이 광고의 문안을 만들었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국민이여 일어나라. 국가가 위에 맺혔다. 그 다음에 밑에 중간 구호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걸을 수 있어 없어?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 자,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광고에다 넣었더니 윤석열을 탄핵된 대통령이라서 이거는 광고를 못 받아주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썼어. 우리의 주장. 우리의 주장. 무슨 통일?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뭐야? G2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의 주장 뭐라고요?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뭐야? 얘 속아서 북한처럼 될 것인가? 이것이 결판을 낸 엘리야의 갈멜산 재단처럼 바알에 속한 사람은 따로 서라 이거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따로 서라 이거야. 아멘. 850명을 칼을 가지고 기손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을 쳐야 되는 거야. 갈멜산의 재단 말이야. 알아 몰라? 성경을 더럽게 알리니까 알기는 하냐 말이야. 이것을 이번에 우리 강화문에서 하겠다 이거요.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거든. 자,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김학성 교수는 왜 태어났냐? 요때를 위해서 태어난 거야. 요때를 위해서. 요때를 위해서. 자, 다른 것은 이미 벌써 다 외우고 있어. 하도 우리가 방송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 법 안에는 일사부조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부조리가 아니라 부재의. 부재리? 예, 부재의. 그걸 꼭 찔러봐야 되겠어. 아이 참, 내 무식함을 탄로내려고 참 나 정말. 틀려도 너무 멀어요, 목사님. 그럼 나는 일사 부조리라는. 아니 나는 이렇게 핑계대. 경상도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요. 거짓말이야. 아니 전문 용어 목사님 뭐 꼭 표현에 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까 뭐 버지 아일랜드 그런데 그 버진인데 다 이해해요, 목사님 우리는. 꼭 그걸 탄로내야 되겠어. 정말 말이야. 아, 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 자, 이제 본질로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죠. 예. 탄핵되는데 첫 번째는 부결됐잖아요. 네. 부결됐는데 또 일주일 만에 또 탄핵을 했잖아요. 네. 예? 네. 이거는 일사부재리 원칙. 일사부재의. 예. 이거는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사부재의는요, 이제 일사부재리는 빼고 일사부재의가 있어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 많은 교회 다니시면 아실 거예요. 뭔가면 몰라, 이거 다 몰라. 한 어떤 그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의에서 다시 논할 수 없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 다시. 부결된 안건은 다시. 네. 한 같은 사건이 네. 같은 회의에서 네. 기각된 것은 네. 다시 그 또 회의에서는 논할 수 없다. 그 회의에서는 논할 수 없다. 예. 목사님 계속 해오셨을 텐데 그동안에 50년 동안 넘게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나는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어. 재직회도 없고 우리 교회는 독재야.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아멘만 하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가문교회가 세계 제1의 교회로 큰 거야. 내가 맨날 말이야 재직회하고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이랬으면요 대한민국 망해버렸어. 맞습니다, 목사님. 예.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아니 요걸 명쾌하게 해야 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됐잖아요. 예. 근데 두 번째 국회에서 가결해서 탄핵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거는 헌법적으로 위반 아닙니까 이거? 그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회기를 달리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부결됐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가결을 시켰는데 통상 보면 회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위반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일사부재의 위반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 보는가 하면 일반 의안 같은 경우에는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한 번 부결된 것을 그 회기에 포함하면 안 되거든요. 잠깐 가보세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할 일도 없고 용산에서 뭐 내가 보니까 운동만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용산에 시주거리 하고 있지 마시고 요거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요 헌법학자 제1호 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를 해야 돼. 요게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 갈 필요도 없는 거야. 자, 계속 설명해 주세요. 헌법재판소 이미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 의안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 거듭해서 부결된 것을 또 발의하거나 제출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은요, 탄핵을 부결시켰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탄핵은 징계거든요. 징계.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정기국회에서 올라왔는데 부결됐어요. 징계가 부결됐는데 회기를 달리했다고 해서 또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징계가 헌재에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겠냐 뜻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기각됐단 말이죠.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 또 탄핵 소추 또 할 수 있겠냐? 안 되지. 적절치 않죠. 그렇지. 왜냐하면 이미 이 탄핵이라고 하는 징계의 회부가 됐지만 징계가 안 된다라고 결정 내렸으면 바로 그 다음 주에 회기를 달리한다고 해서 이 탄핵 소추를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일 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사부재의에 지난번 탄핵 소추가 일사부재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을 통해서 받아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노무현이가 한번 탄핵됐잖아요. 네네. 근데 노무현이가 탄핵됐을 때 3개월 만에 복권이 됐잖아요. 네. 그 후에 탄핵파잖아요. 네. 다시 또 탄핵을 안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왜 이번에는 또 하냐 말이야, 이 개새끼들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회기를 달리하면 일사부재의 위반이 아니라는 보통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 의원과 탄핵은 성격을 달리한다. 이것도 네. 여기 구리 사람들은 멍청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회기가 달리했다는 말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뭐가 회기가 달리했다는 거야? 비싼 거라서 제가 이게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내가 특별히 내가 저기 뭐야 그 등록금 새로 줄 테니까 그 가르쳐 줘봐요. 뭐가 회기가 달리했다는 거야? 한동훈한테 제가 져서 100만 원 드린 거 아직 못 받았어 제가 목사님. 회기를 달리한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회기를 달리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국회에서는 회기 동안에만 국회는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시국회를 열잖아요. 그렇지. 그럼 처음에 회의를 열 때 열을 열겠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열을 열겠다면 열흘 동안에만 국회는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열흘 회기가 끝나잖아요. 끝나면 국회 사무처나 그런 데는 다 돌아가지만 국회는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국회의 특징이에요. 목사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행정부나 사법부는 그런 게 없이 임기 동안 계속 활동을 하는 기관이지만 국회는요 회기 동안에만 활동을 합니다. 회기 동안에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정기국회가 열렸거든요. 그렇지. 정기국회 100일이란 말이죠. 그렇지. 100일 끝나기 바로 직전에 탄핵 소추를 갖다가 의결을 올렸는데 국회에서 부결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그 회개는 못 하잖아요, 목사님. 그 못하지. 그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임시국회를 열은 거예요. 열어서 이번에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이 뜻입니다. 그걸 회기를 달리했다는 말이구나.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예. 그런데 그게 그건데 이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게 국민의힘에서도 회기를 달리하니까 이거는 일사부재에 의해 위반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 의안하고 징계 처분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봐요. 네. 정기국회 때 탄핵을 했다는 거예요. 말에 끝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임시국회를 또 열었다는 거죠. 또 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왜냐면 그래도 일단 형식적으로 회기를 달리했으니까 아니 근데 임시국회 했다고 회기가 달라져요? 달라지죠, 목사님. 새로 회기를 열었으니까요. 그러면 탄핵된 게 맞네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회기를 달리해서 탄핵 발의가 이루어졌잖아요, 목사님. 임시국회를 한 거 탄핵시킨 것은 쇼하는 거야, 쇼하는 거. 국민들 사기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임시국회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임시국회를 열었잖아요. 이재명이 뭘 한다면 탄핵이 안 되면 계속해서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탄핵을 완성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꼬랑지를 내렸단 말이죠. 언젠간 탄핵이 되겠구나. 그러나 만일에 국민의힘에서 아니 지난번에 탄핵이 부결됐으면 징계 처분이 안 된 것으로 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회기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 징계 처분 같은 것은 또 발의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번에 이루어진 탄핵소추는 바로 직전에 징계 처분이 부결됐는데 이걸 다시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받아봐야 옳다는 것이 목사님. 그러면 가처분 신청해 보면요 한 20일 시간이 늘어지거든요. 네. 이 시간이 계속 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헌법적 의의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부대적으로 오는 혜택은 뭐냐면 재판이 한 20일간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좋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 자, 자유발언 해주세요. 이제 자유발언. 오늘 원고 안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죠, 목사님. 제가요. 아깝지만 제가 다 기꺼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자, 그럼 시작하세요. 예, 제가 어제 한 것을 조금만 보완했는데요. 빠른 속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제 많이 공부가 되셨을 테니까 그런 것인데, 네. 첫째, 여러분, 제가 이제 복잡한데 첫 번째 장이요. 이겁니다. 지금 한덕수 고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라는가 하면, 이번에 하는 것은 국회가 선출한 몫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임명해 왔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임명을 해야 옳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100% 전달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재판관 9사람 중에서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3명만 임명해요. 형식적으로 9명이지만 근데 국회에서 3명 뽑은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뽑는 3사람과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한 사람은 그 6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지만은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국회에서 선출한 몫은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권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일단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황교안 고난대행이 대통령 고리시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2선의 재판관을 임명한 바가 있거든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좀 엉키지 않았지만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자 그럼 여러분 빨간 글씨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날 탄핵됐어요. 그런데 그때의 고난대행인 이정민은 사흘 지나면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3월 10일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이정미의 후임자를 추천했어요. 했으면 기다렸다가 그 이선혜가 들어온 다음에 이 재판을 해도 되는데 밀어붙이느라고 이정미가 임기 종료 사흘 전에 8명이 입을 맞춰가지고 탄핵을 결정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그 졸속으로 이루어진 탄핵이다 이 뜻이죠. 제 말은 뭔가면 이 당시도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는데 헌재 다른 사람 민주당이 반대해서 임명을 못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이선혜를 임명했습니다. 좀 복잡한가요? 자, 다음이요. 그 당시에 뭐라냐면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임명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권한대행이 이런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임명하지 말라고 떠들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에 와서는 정반대 입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선출 몫이라 하더라도 형식적 임명권이라도 지금 한덕수는 대통령이 계시거든요. 재위하고 있는데 사고로 인해서 권한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뭐 계속 말을 번복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한덕수 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탄핵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점이에요. 탄핵은요 7사람이 재판관이 있어야만 심리가 비로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3명 임명 안 하면 6명이기 때문에 탄핵은 진행되지 않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년 4월 18일 되면 문재인이가 임명한 2사람이 그만두기 때문에 헌재는 몇 사람이 되느냐? 4사람이에요. 4사람. 절대로 탄핵 심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6명이지만 왜 심리를 하느냐? 이건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우리 7명이 모여야 되는 그 헌재법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헌재가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시기를 봐서 이진숙 씨가 사퇴를 하면 그만입니다. 사퇴가 아니라 소치화를 하게 되면 7명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조항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진숙이도 지금 계산하고 있을 것이에요. 전 통한 적은 없지만 당연히 적절한 시기를 봐서 자신은 소치화를 해버리면 다시 헌재는요 7명이 모여야만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심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3사람의 이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강단이 필요한 것이고 임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한덕수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6명밖에 안 될 때는요 법상 안 돼도 되기 때문에 이준숙 씨도 아마 지금 자기가 소치화의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적절한 시기에 소치화를 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예컨대 민주당이 오늘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공포하라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다행히도 한독수 고난대행의 최과도기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미국이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독수 고난대행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람 됨됨이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전국의 혼란과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잠정적인 대응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전체를 마비시키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란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그 민주당의 인사가 떠들고 있는데 안 되면 한덕수뿐만 아니라 5명까지도 탄핵하겠다. 따라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오늘 목사님 그 광고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뭐라고 아까 하셨죠? 다시 띄워봐. 네?
다시 띄워봐, 아니, 광고.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국민이여 일어나라. 국가가 위험해졌다. 이건 목사님이 하신 거 틀림없는데요. 문장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목사님. 네. 나도 매력의 남자야. 아유, 무슨. 정말로 저 문장이 아주 깔끔합니다, 내가 볼 때는. 국민이여 일어나라. 국가가 위험해졌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권한대행하고 뭐 5명까지 다 탄핵을 시켜가지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국회가 의결을 하면 거부권 행사하고 뭐고 간에 일체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밖에 없습니까? 국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위험해졌기 때문에 국민이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지금 이제 한독수를 탄핵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한독수의 이 법적 지위는요. 지금은 단순한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국무총리에다가 권한대행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한독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정적수가 몇 명이 될 것이냐? 과반수냐? 제적 3분의 2냐가 다퉈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박찬대는 제적 과반수면 된다라고 떠들고 있지만 절대로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런 논리입니다. 만약에 제적 과반수가 된다면요. 한독수의 국무총리의 지위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독특한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치 않은 논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대가 예컨대 지금 과반수면 된다는데 이미 국회 전문위원도 제적 3분의 1가 필요하다. 또 예전에 입법조사조도 3분의 1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필요한 바도 있고 분명한 것은 3분의 2가 과반수로 한다고 하는 것은요.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이요. 저 대통령님께 고하는 것은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번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퉈봐달라 이 뜻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 근데 수많은 검사들, 감사원장을 마구잡이로 탄핵을 했단 말이죠. 이럴 때 일사부재이라든지 조사도 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헌법적으로 과연 옳은 것이냐? 대한민국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와 부합하고 있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에요. 다음이요. 일사부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략하고요. 다음에 이 탄핵소추가 이제 국회에 발의가 되면 법사위원회 이걸 회부해서 법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조사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법을 쓰면서 법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안 하게 하고 막바로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 검사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최고 국정의 의사결정권자인 통수권자이면서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을 헌재에다 보내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자세한 조사도 하지 않고 지라시에 나와 있는 언론에 나와 있는 광고나 내용 몇십 개를 첨부해서 보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따져봐달라 이 뜻입니다. 참고로 미국은요 과거 닉슨 대통령 때 상원에서 1년을 조사했습니다. 하원은 다시 6개월을 조사했어요. 대통령 탄핵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예컨대 언론에 기사 첨부해가지고 탄핵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냐 말이죠. 대통령 탄핵이 구리시 구급 공무원 해임과 같습니까? 하늘과 땅 차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 해서 다퉈보라 뜻입니다. 물론 헌재가 지금의 헌재 태도를 보면 잘 안 받아줄 확률이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은 분명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으니까 이 방법을 해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저는 보니까 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재판권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다른 법원과 달리 2명 이상을 기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저 재판관이 9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컨대 지금 한 사람 좀 문영배 고난대행이라든지 김영도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는 지금 자신의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어요. 하게 되면 법원에서 2개월 이상 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법에 보장된 기피 신청이 헌재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명을 동시에 못하니까 하나 해서라도 판단을 받아보려면 이것도 한 2주 이상은 우리가 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은 뭔가 하면 대통령께도 생각하시겠지만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해서 절차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 지금 헌법재판소가요 매우 위험해 있어요. 요새 그리요 황준성 장로님이 후배 사령관들 보니까 참 부끄러움 느낀다 그랬는데 제가 뭘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하는 행태를 보니까 헌법교수로서 매우 제가 분노가 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치욕적인 행태가 된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수의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인 것인데, 그런데 지금의 한 행태들을 보면요 개판이에요. 제가 볼 때 어제 이미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됐다고 20일 날 된 것으로 간주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27일 날 변론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거든요. 통상은 송달되면 20일 이상의 기간을 줍니다. 20일 이상. 어제 속도인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통령을 도와줄 변호사단을 구성을 아직 못했어요. 일부러 누출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로펌에 있는 사람들은 로펌을 나와야 됩니다. 로펌 소속으로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로펌에 많은 그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죠. 아직 제대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대통령을 소추한 국회는요 17놈이 근데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위원장이 누구냐? 과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닌 김희수 그 인간이 거기서 단장을 맡고 있는 것이에요. 17명의 탄핵위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변호사들이. 대통령은 대통령을 도와줄 사람이 아직 몇 없는 것이에요. 구해야 되는데, 아니 20일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래야 답변서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이 27일 날 이 날짜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이 포문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집중 포격을 해서 이 인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재판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재명이가 2월까지 끝내라고 하니까 2월까지 끝내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건 제가 용납할 수도 없고 인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또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똑같은 이유로 가처분 신청했거든요. 그랬는데 엊그제 모였는데 탄핵 소추를 한 국회에 정청래는 물론이고 모든 변호인단이 소추한 인간들이 한 명도 헌재에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3분 만에 끝났어요. 3분 만에. 끝나면서 다음 준비기일을 1월 8일로 잡았어요. 가처분은 원래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기간을 뒤로 늦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김영두라는 인간이 거기 있단 말이죠. 김영두가 서영교하고 예컨대 무슨 미팅에서 만나고 희덕대고 한 인간이라는 인간이 김영두가 있는데, 우리는 갔는데, 이 국회에서는 한 놈도 안 나온 거예요. 왜냐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대통령 탄핵했으니까 저런 인간들에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헌재는요 재빨리 1월 8일이 아니라 다음 주라도 예컨대 기일을 잡아줘야 되는데 1월 8일로 기간을 늦추고 있는 것이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타락한 모습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최후의 헌법 침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재판관들이 명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명심할 인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문재인에 임명한 2명이 4월 18일에 그만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얼마든지 이 재판을 딜레이시키고 기회에 봐서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소를 취하하면 재판은 이 탄핵 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정말 국민이 일어나서 싸워야 될 때다 이 뜻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어저께 추가한 단어가 뭔가면 세한 송백이라는 단어를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이게 세한은 뭔가면 추워지면 뜻입니다. 한이 추워지다 찰랭자잖아요. 찰한자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로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름에는요 모든 나무가 다 푸르러요. 그래서 어떤 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겨울 되니까 소나무와 잣나무만 푸른 색깔을 띠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운 날에는 모든 나무가 푸르러서 모르겠지만 날씨가 추워져야만 진짜 베기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이게 세한 송백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행태를 보면 어느 분야를 떠나서도 정말로 푸르른 이 소나무와 잣나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때가 된 것이에요. 다들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이요. 다음.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도가 없는 광야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지도가 필요 없죠. 지도가 없죠. 그럼 광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나침판과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광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침판 되어 주십니다. 어디로 가라라고 인도해 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천만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면 나침반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침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듯이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도자가. 우리에게는 광화문 총사령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나침판과 인도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될 것이다. 마지막,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 목사님 그 광고 나와 있지만 국가가 위험하다 말이죠. 우리가 국가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애국동지들이 천만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셨다가 이따가 다시 불려 나와야 돼요. 저하고 토론을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이게 대한민국 개판이 뭐냐면은, 야당은요, 딱 이재명 한 사람의 의지대로 다 움직여버려. 이게 당이냐고. 그 다음에 여당은요, 여당도 똑같아. 한동훈 하나에 의해서 동시에 다 움직이는 거야. 이 개판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 헌법의 최고의 권위인 뭐냐? 국민 저항권으로.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이번에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 이거야. 안 그러면 지금 이재명의 주장은 딱 하나의 뭐냐? 연방제로 가겠다 이거야. 북한으로 가겠다 이거야.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뭐냐? 자유통일로 가겠다 이거야. 어느 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잘 선포했다고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요. 들고 있어. 누가 안 듣나 보려고. 안 듣는 사람은 바로 간첩으로 추방을 시켜버려요. 간첩으로. 진짜 확실해요? 계엄령 잘했다고 확실해요? 계엄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체가 드러난 거야. 세 군데의 정체가 드러났어. 뭐냐? 국회의원의 야당 192석 중에 절반은 사기 선거로 들어갔다. 이게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 그 다음에는 중앙선관위, 이거는 북한하고 연계됐다. 왜? 아니,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암호 번호가 1, 2, 3, 4야. 하하.
하하. 여러분 핸드폰에 비밀번호 있지? 1, 2, 3, 4로 써놨어? 그거는 털어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털어가라고. 이래서 대한민국의 선거는 북한이 가지고 논다 이거야. 응?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요, 세상에 검사들이 반란이 일어났어. 윤석열 탄핵되는 걸 보고, 이야, 작년에 윤석열이가 진급을 시키고 검사장을 임명해 놓는데 이렇게 윤석열을 배신 때리고 검사들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강력하게 때렸더니 검사들은 요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바로 꼬리를 내리고 우리는 수사 안 하고 공수처로 넘겨버렸어. 공수처는 그건 헛방이요. 그 다음에 뭐냐, 세상에 국가수사본부를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했어. 왜? 윤석열한테 다시 잘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겼다 이거야.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다 잘 되고 있어요. 기업도 잘 되고 수출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사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120만 명이야. 외국인들이 120만 명이 대한민국을 와서 살아요. 그렇게 좋다 이거야. 특별히 이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 했어 안 했어? 했는데 우리 한국 선수단이 갔거든. 프랑스라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파리가 대단한 도시인 줄 갔다가 대실망을 하고 돌아왔어. 너무 지저분하고, 서울은 깨끗하고, 서울은 그냥 막 전철 말이야, 막 2호선을 타면요 하루 종일 돈 안 내고 계속 돌아다니고, 나이가 65세야? 65세는 다 공짜로 전철 타다고. 이런 나라가 있어 없어? 대한민국은 지금요 천당 바로 밑에 990당이요. 이런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말이야, 뭐 헬조선? 야, 이 개새끼들아. 그래서 지금 딱 이제 한동훈은 끝났고, 그 다음에 또 조국 깜방 갖고 이제 딱 한 놈 남았어. 이재명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재명을 처리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 가지고 안 되고 별 3개는 돼야 돼. 황교안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반드시 이재명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연변 핵 공장을 폭격하려고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말렸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국가 지도자는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맞아.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이런 통찰력입니다. 개인은 최소한 5년 이상은 멀리 보고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기업은 최소한 20, 30년 봐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는 50년 이상 봐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저도 우리 최건사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때 응답받은 것이, 우리 기도팀에서 응답받은 것이 김영삼 대통령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항공모함 2척과 9월달입니다. 맞아. 군함 23척,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2척이라면요, 항공모함 한 척에 바로 옆에 구축함이 있고, 구축함이 한 4대 내지 5대 있습니다. 구축함 하나를
잠수함이 3대 내지 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공모함 한 척은 거의 30척에서 40척의 함정과 거기 따른 항공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하나면은 사실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전 국방력을 가지고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때 분명히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통찰력이 있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예? 자, 그때 그것을 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건 나중에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 페리였는데 페리의 회고록에서 나왔습니다. 하하. 김정삼 대통령이 전화로 해서 클린턴 대통령한테 북한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우리 국군은 단 한 명도 참전시키지 않겠다. 예? 그 말을 듣고 클린턴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가 막히죠. 예? 공식적으로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동족이 동맹보다 귀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모릅니까? 그래서 통찰력 없는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지금 40~50년이 지난 우리가 머리에 핵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거는 김대중이가 돈을 갖다 바친 거예요.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 정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JLS 군사력으로는 북한은 우리를 감히 이제 전면전 남침 못합니다. 와도 그냥 며칠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비대칭 전략이라 그러는데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이재명 이놈 보십시오. 예? 이재명의 통찰력을 보십시오. 뭐 주한미군 철수. 철수하라고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미군이 오랫동안 장기간 큰 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전부 지금 세계 선진국 탑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일본이 제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6, 7위 합니다. 독일입니다. 독일 2위가 독일입니다. 독일 3위가 어디요? 우리입니다. 4위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입니다. 5위가 영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성전국이었지만은, 이겼지만은 전쟁이란 것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일본과 여러분 독일은 패전국입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전국이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경제 성장했느냐?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평양 전쟁 때문에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미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6.25를 또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했느냐? 여러분, 제한된 국가 재정을 가지고 군사 안보에 집어넣을, 국방력에 집어넣을 재정을 절약해서 경제 성장에 넣었기 때문에 빨리 경제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승만의 설계고 박정희의 부국 강병설입니다. 이놈 이재명이가 여러분 국가 지도자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정과라도 정과 일범이라도 있으면 선출직은 안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방제요? 연방제 지금 정신 똑바로 있는 사람은 연방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예? 연방제는 지금 북한만이 줄기차게 김일성 3대가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뭐 대기업 해체하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대기업 하나가요 중소기업 몇백 개 있어도 안 됩니다. 국가 재정으로도 그렇고 국가 경쟁력으로도 그렇고. 자 이런 놈이 무슨 통찰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언제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뭐 누굽니까? 예.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에 우리나라에 얼빠진 놈들이 갔습니다. 자, 이거는 만경대입니다. 만경대 사진이에요. 다음. 여러분, 김일성 연명장에서 뭐 환영대회 하는 겁니다. 또, 김일성 생갑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 자주 간 놈들, 북한에 간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 아니면은 북한에 다 포섭됩니다. 약점으로 포섭됩니다. 자, 이런 놈이 어떻게, 예? 우리나라 국민들 왜 이랬습니까? 예? 사기꾼한테도 한 번 속으면은 실수지만은 두 번, 세 번 속으면은 자신이 공범이에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속습니까? 예? 포순이 미순이 사건? 그 단순한 교통사고를 지금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율, 사망률 부동의 1위입니다. 예? 그런 나라에서 미군이 훈련하다가, 예? 안타깝게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온 나라를 들썩거리면서 반미운동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광우병, 2008년도에 광우병 기억나십니까? 전 세계가 아니라는데, 예? 천안함에 2010년도. 여러분, 전거까지. 제가 그때 합참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러시아를 포함해서 5개국 제일 전문가들이 와서 이것은 북한이 격침시킨 것이 맞다. 북한의 의뢰까지 증거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미국 군함이 격침했다? 이런 엉터리 소리 한 놈이 지금, 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광우병 선동 MBC가 있습니다. 사과했습니까? 사드. 여러분, 성주 사드가, 예? 30몇 가지로 뭐가 다 아니라고 판명한 거예요. 성주 사드가 원래는, 예? 여러분, 기록을 세워서요. 맛있다고 세계로 수출해가지고. 예?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있죠. 전 세계가 아니라는데, 예? 거기에 1조 5천억을 써먹었어요. 이런 거 있으면 전부 이놈들이 다 제발 이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여러분, 나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 우리 대통령이라면은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야죠. 예? 여러분, 이거는 그 정값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기소된 것만 해도 뭐 7건에 11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따르는 국민들은 도대체 뭡니까? 예? 여러분,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에 지금쯤이면 각 지방별로 특히 대형 교회들이 몰수에 나와서 나라 살려야 된다. 주사파 체결해야 된다. 종북 간첩들 체결해야 된다. 이거 계엄령 잘못된 것이 아니다.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 부러지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신문 방송이 전부 저놈들이 다 노조 때문에 사실 보도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국하시는 분들, 이제까지의 삶이 어떻겠거냐. 지금 이때 여러분의 자녀, 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한번 지금 국가에 충성하시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 아까 통찰력 말씀하셨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벌써 몇십 년입니다. 예? 사람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지도자들, 하나님께 받은 탤런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저 북한 동포들 해방시키고 우리가 자유통일해서 전 세계의 복음 선교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이거 외에 더 큰 사명이 있습니까? 왜 같이 함께하지 못합니까? 왜 함께하지 못합니까? 저는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갈라디아에서
6장 7절 8절을 제 금과 옥조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CCTV를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이번 토요일에 모든 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힘든 사투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 여기서는 뭐 구리는 경기 북부 지역은 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한 분, 두 분, 세 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드디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다 나온다고! 끝났어요, 끝났어! 결국은 고려는 불교가 세웠고 조선은 유교가 세웠지만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가문에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끝났으니까. 대학교회가 총출동한다고 계속 나한테 문자 메시지 뜨고 있어요 지금. 그야말로 말이야, 할렐루야. 이야, 기분 좋다 이거. 난 기분이 좋을 때는 내 나이가 어때서가 자꾸 노래가 나오려고 그래. 한번 불러볼까? 그래, 깜짝이야. 한번 해봐. 내 나이가 어때? 기분 좋다 이거야 말이야. 기분 좋다. 술 한 병 먹은 것보다 기분 더 좋다 그냥. 내 나이가 어때서요? 서미 형 어디 갔어? 빨리 나와라.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이거 봐요, 대형교만 나오면 끝난다 그랬잖아. 끝났어, 끝났어. 이제 끝났어.